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이 중에 딱 두 가지만 하고 있어도 졸라 만만해 보여요. 안녕하세요. 다소 하찮은 이야기 석굴입니다. 근래 들어 사연을 받다 보니까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학교 생활에서 은근히 남들한테 조금씩 무시당하는 것 같다.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좀 만만해 보이는 것 같다 라는 분들의 고민이 많은 것 같아.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상대에게 만만해 보이기는커녕 세 보이기까지 한 다소 초현실적인 잡기술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뭐 소개팅이나 직장생활, 학교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기에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카리스마 있게 보이고 싶거나 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뭐 말을 매너 있게 해야 되고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되고 누가 뭐래도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딴 입에 발린 소리 안 할 거니까 그냥 적재적소에 상황별로 써먹을 수 있는 잡기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, 침묵을 활용하세요. 이게 잘만 써먹으면 어디 가서 순둥순둥한 사람도 졸라 세 보일 수 있어요. 다른 말로는 함부로 웃어주지 말라 이런 건데 근데 그것도 좀 어려워요. 특히나 저같이 좀 말할 때 웃는 게 습관인 사람들은 대화가 잘 흘러가다 갑자기 웃음기를 싹 거둔다는 게 초반부터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감이 있거든요. 그리하여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요. 웃어주는 건 상관없어요. 근데 침묵하면서 웃으세요. 상대랑 무슨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깎아내린다거나 아니면 나는 별로 웃고 싶은 상황이 아닌데 또 이게 웃어 넘길 상황도 아닌데 상대가 괜히 너스레를 떨면서 이거 웃긴 거잖아, 이거 장난이잖아 라는 식으로 대화를 유도한다면 거기서 정색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좀 어색하다면 그냥 입만 웃으시면 됩니다. 괜히 그 상황이 어색하고 그 사람이 무안할까봐를 걱정해서 그 상황을 동조하는 듯한 말을 한마디 더 붙이면 상대방은 별로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해도 되는 줄 알아요. 나아가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그걸 재밌어하는 줄 압니다.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. 웃어줄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 웃어주지 말고 그게 정 어색하다면 침묵을 활용하면 됩니다. 이것만 잘 이용해도 순식간에 그 사람이 나의 눈치를 보는 포지션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. 이어서 두 번째, 쓸데없이 움직이지 마세요. 쓸데없이 움직이지 말라, 잔동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. 방금 앞에 설명드린 1번과도 같은 맥락이에요. 뻘쭘하거나 할 말이 없을 땐 말을 안 하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알잖아요. 유독 침묵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. 괜히 막 엉뚱한 데 쳐다보고 손 움직이고 몸 베베 꼬고 대화 도중에 이러한 잔동작만 치워줘도 은근히 포스 있어 보일 수 있어요. 수많은 유튜버 영상에서는 자신감이나 화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스처를 잘 써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제스처는 어디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 이외에는 쉽게 말해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쓸데없이 움직이는 사람 되게 초조해 보이거든요. 특히나 소개팅 자리 같은 데서. 리액션은 말로만 해도 충분합니다. 잘만 연기하면 되게 여유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. 세 번째, 자신이 없으면 눈을 보지 마세요. 사람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화 중에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진실성이 보인다고 하잖아요.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전투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괜히 좀 어색한 자리나 내가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랑 눈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기를 쏙 빨려요. 마주쳤다 까는 것도 웃기잖아요. 대충 시선 좀 오가다가 내가 좀 기가 빨릴 것 같거나 질 것 같다. 그럴 때는 눈을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그렇다고 또 너무 먼 산을 바라보거나 바닥을 쳐다보면 그 자체로 기죽은 게 너무 티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의 어깨 라인 선상으로 시선을 옮겨보세요. 뭔가 눈은 안 마주치고 있는데 시선은 그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럼 놀랍게도 말도 되게 편안하게 나와요. 다만 꼭 눈을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중요한 회의를 한다거나 미팅을 한다거나 소개팅을 한다거나 이거 진짜 꿀팁인데 그럴 때는 상대를 시선으로 속이면 돼요. 눈동자를 보는 게 아니라 눈썹이나 미간을 쳐다보면 됩니다. 평소 내가 상대하기 좀 어려운데 꼭 상대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한 번쯤은 꼭 써먹어 보시기 바래요. 네 번째, 거절이 어려울 땐 문자를 활용하세요. 사실상 제일 베스트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거겠죠. 근데 이것도 나름의 연습이 있어야 돼요. 보통 이런 소재를 다루는 유튜브에서는 너무 거절에 대해서 쉽게 말하더라고요. 그 자리에서 NO라고 말해야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. 그런데 그 자리에서 NO가 됐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았겠죠. 그 자리에서 NO가 안 되니까 자꾸 오케이 하기 싫은데도 오케이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 내린 저만의 방법인데요. 그 자리에서 싫어요, 됐어요,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정 안 나온다면 생각해 볼게요 라는 아주 좋은 대사가 있잖아요. 그 밖에도 연락 드릴게요 라는 멘트도 있죠.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건 물론 연습해야겠지만 그게 체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먼저 연락 드릴게요,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로 논점을 흐린 다음에 그 뒤에 카톡이나 문자로 거절을 하면 됩니다. 근데 왜 하필 문자나 카톡이냐? 전화를 걸면 상대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할 수가 있어요. 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도 반박하면서 거절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했지만 이게 체내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거절이 안 돼요. 또 괜히 멘트 몇 마디에 말린다고요. 그러니 웬만하면 전화는 피하고 거절은 뒤에 가서 카톡이나 문자처럼 텍스트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. 또 텍스트상으로만 대화하는 경우에는 답장을 보낼 때 생각할 시간이라도 가질 수 있잖아요. 근데 전화는 이게 안 돼요. 이어서 다섯 번째, 감정은 습관이 됩니다. 매우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, 사람이 화를 잘 안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화내는 법을 까먹어요. 힘들 때 힘들다는 말을 너무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힘들다고 말하는 법도 까먹어요. 그럼 결국 계속 괜찮은 척하고 사는 거예요.
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제가 아예 제 책에도 써놨어요. 화를 참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인품이 좋아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어쩌면 화내는 법을 잊어버려서 가만히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요. 정말 좋은 책 아닙니까? 지금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10% 할인돼서 살 수 있고, 연애나 친구 관계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조금 더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정말 시간이 더 지나가면 나중에는 그냥 내 마음을 표출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살던지.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야 되고요. 슬플 땐 슬프다고 울어야 되고요. 화나면 나 지금 계열받는다라고 한 번씩 질러댈 줄도 알아야 돼요. 그래봤자 어디 가서 그렇게 미움을 사지도 않고 엄청난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. 물론 중간은 좀 시켜야 돼요. 제발 솔직해지는 거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. 6번째, 무작정 나를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. 이쯤에서 듣는 분들은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, 자기계발이나 연애로 책도 쓴 새끼가 그게 할 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, 여러분 저 진짜 솔직하게 한마디 할게요.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요, 애인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취미를 사랑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힘든 겁니다. 그래도 물론 나 자신을 미워하고 살아선 안 되겠죠.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. 그럼 그 노력이 무엇이냐? 나를 사랑할 건덕지가 있어야 된다고요. 영어 공부든 운동이든 식단이든 내 삶에서 아주 작은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. 그래야 나중에 되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할 명분도 생기는 거거든요. 그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에요. 근데 근래 들어선 이게 되게 잘못 전파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무작정 아무 명분도 없이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해야 된대요. 저는 이 말이요,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의 내 모습보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나의 가능성을 막는 듣기 좋은 가스라이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.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다면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닌 앞으로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더 보태서 그 다음에 발전되고 있는 내 자신을 사랑해버리면 그만인 거거든요. 함부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. 그건 자존감 아니에요. 자기 만족입니다. 마지막 7번째, 잘해줄 사람한테만 잘해주세요.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? 베풀고 살면 언젠간 그대로 다 돌아온다. 그래서 결국엔 다 돌아오던가요? 뭐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뿌린 거에 한 10%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.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봤어요. 처음에는 그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고 나만 정상적인 사람이야. 어딘가엔 나처럼 정상적이고 좋은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계속 뿌리고 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제가 바보였더라고요. 잘해줄 사람과 잘해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. 저는 인간관계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. 관계에 있어 크게 나에게 이득을 주지 못할 사람으로 보인다면 못되게 굴진 않아도 적어도 더 잘해주려고 애쓰지도 않아요. 여기서 말하는 관계적 이득이란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해주면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, 이것도 이득이라면 큰 이득이에요. 심리적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주니까요.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. 뭐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맨날 지 힘들다 죽는다 소리나 하고 다닌다. 또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이기적인 성향인 것 같다. 그럼 저는 알고 있죠. 내가 저 사람한테 베풀어봐야 절대 안 돌아온다는 걸. 정말 잘해줄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돼요. 그게 아니라면 굳이 힘 뺄 필요는 없다고 봐요. 나중에는 당연히 여기다. 나에게 안 돌아오는 걸 조금이라도 서운해하면 끝내는 나만 이상한 사람 될 테니까요. 오늘은 굳이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저에게 맨날 고민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지금껏 저만 알고 있었던 비결을 다 공개한 거예요.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속한 환경에서 정해집니다. 그러니 너무 내가 못나서 그런다고 쉽게 인정하지 마시고요.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강해질 수 있게끔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섣불리 전부 나의 이 아픈 사랑의 이유를 너에게서만 찾지도 마시고요. 지금 온라인 주문하면 10% 할인돼서 살 수...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아프지 말고 삽시다. 석구리였습니다.